안녕하십니까. 사랑플러스 건강톡톡의 국희균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관절 치료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마취를 통해서 통증 없이 치료하는 우리가 내시경을 이용한 방법이 관절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의료 치료 방향인데요. 우리가 관절 안을 들여다보는 걸 우리가 관절 내시경이라고 하고 간단하게 관절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플러스 건강톡톡에서는 내시경을 통한 관절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을 지킨다. 대한민국 관절의 달인 사랑플러스 병원 국희균 원장.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관절 질환을 치료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어느 부위를 내시경으로 하는지 잘 모르시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머릿속도, 턱도 내시경을 할 수 있고요. 머리도, 또 목도, 허리도 다 내시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형외과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지, 하지를 나눠서 말을 하는데 상지는 어깨, 팔꿈치, 손목, 간혹 손가락도 내시경을 통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는요, 고관절, 우리가 고관절부터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이런 쪽에 어떤 질병이 생기면 이렇게 작은 내시경이 있어요. 이게 2mm에서 3mm쯤 되는데 그 치료하고자 하는 관절을 부분 마취를 하고 이런 작은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관절에 필요한 상처를 한 1, 2mm 정도 한 몇 군데 낸 다음에 관절 속을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관절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어떠한 질병이 있으면 치료를 하는 것을 흔히 관절 내시경 치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절개를 하지 않고 작은 상처만 내서 내시경을 치료를 하면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우선은 상처가 작기 때문에 통증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회복이 빠르죠. 또 하나는 관절 구석구석을 보기 때문에 미처 우리가 MRI라든지 CT를 통해서 모르는 어떠한 질병도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원인을 알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고 무엇보다 작은 상처와 통증이 없으니까 빠른 회복을 하기 때문에 병이 심하지 않을 때는 초기에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되죠. 벌써 우리나라는 저도 개인적으로 한 20년 넘게 관절 내시경을 수술을 했지만 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서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의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러한 선진국이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떠한 우리가 질환을 내시경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지 우리가 질환별로 좀 잠깐 살펴보면요. 우선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요즘 어깨입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10분 중에 3분은 어깨 질환을 내시경을 통해서 제가 진단도 하고 수술도 하는데요. 운동하다가 요즘 스키라든지 또 보드를 많이 타다 보면 스포츠 손상이 많아요. 그 어깨에 있는 여러 인대가 파열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거를 절개를 하고 수술을 했지만 요즘은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봉합도 하고 찢어진 것을 다듬고 치료하는 그러한 수술을 많이 하고요.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어깨 관절염이 많으세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약만 먹고 주사만 맞는데 요즘은 내시경을 통해서 어깨 관절 이상도 우리가 관절염도 치료를 하고요. 조금 내려와 보면 요 팔꿈치 요즘 운동 많이들 합니다. 야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그러면 팔꿈치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러한 내시경을 통해서 팔꿈치 관절은 뼈가 3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 3개 뼈 사이의 연골이라든지 인대 손상을 우리가 관찰하고 이상 있는 것들을 내시경을 통해서 고치기도 합니다. 또 많은 병이 요즘 손목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일을 많이 하면 수근관 협착증이라고 주부들 손저리고 힘없어서 오시는데 이것도 내시경을 통해서 고치기도 하고요. 또 여기 팔꿈치에 보면 이쪽 뼈가 이렇게 척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이 사이에도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때 짚는다든지 그래서 손목에 디스크 파열로도 병원에 오는데 이때도 내시경으로 고치기도 하고요. 또 엄지손가락 여기 아파가지고 이쪽에 물건을 못 짚는 경우도 치료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내시경으로 이렇게 고치기도 합니다. 보다 많은 건 사실은 하지입니다. 그래서 고관절, 우리가 엉치관절이라고 하는데 엉치관절에도 여러 가지 관절순이라고 입술 같은 것들이 찢어져서도 내시경기도 하고 무릎은 많이들 다치죠. 우리가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아니면 스키를 타거나 아니면 길에 가다가 삐끗해서 넘어져서 오시면 무릎 안에 인대도 끊어지기도 하고 무릎뼈 사이에 연골판이 찢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연골이 없어서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도 내시경을 보고 줄기세포를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목 관절도 요즘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발목에 물렁뼈가 상하에 있는 경우에 내시경을 보고 그 발목에 있는 물렁뼈 치료도 합니다. 등등 다양한 방법에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폭넓게 우리가 내시경이 일상생활의 관절 질환의 치료 방법으로 많이들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시경 수술을 하면 간단하고 회복이 빠르니까 우리가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셔서 내시경 수술을 몇 번을 하거나 심한 어떤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그 오해와 그것에 따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증이 없어진다고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상처를 통해서 무릎 안을 치료할 때 사실은 무릎 안에 구석구석이 상처가 많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한 번의 운동 손상을 통해서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랜 생활 습관 가운데 오랜 기간을 통해서 생겼기 때문에 회복하는데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릎을 수술을 하면 적어도 3, 4주 정도는 우리가 목발을 짚고 재활을 해서 그 후에 일상에 돌아가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생리학적 회복기간이라고 합니다. 생리학적 회복기간을 지키시지 않으면 내시경 수술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게 된다는 것들, 그리고 수술을 2번, 3번, 저는 심지어 7번 수술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수술하는 일이 생기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적고 안 아프다고 빨리 낫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데는 생리학적인 치료 기간이 걸린다는 것들을 아시고 어떠한 수술을 받으셨는지 주치의사랑 상의하셔서 적절한 재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절경을 통한 치료는 초기와 중기 때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절경이 간단하니까 말기 환자들 우리가 꼭 근본적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 무릎을 절개하거나 어깨를 절개해서 인공관절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내시경을 통한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고생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적절한 진단을 받으시고 초기 중기 때 아닐 때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주치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보셨습니까? 내시경을 통한 관절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방법이 있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부위를 꼭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잘 진찰 받으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플러스 건강톡톡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